미국 주식 너무 올랐으니까 좀 기다렸다 살까요? 농담으로 그럽니다. 140년을 기다려보시라고. 미국 경제는 한마디로 상상 이상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올해 S&P 500 기준으로 보면 주당 이익이요. 주당 이익이 지금 178달러 정도 나와요. 내년은 200달러 정도 나와요. 25배다. 그럼 바로 그냥 5천 나오는 거고. 수수료 내는 거 아까우니까 로빈후드 계좌 만들어 보면은 어떻겠나?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편집 가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여러분, 북꿈입니다. 요즘 국내 주식만큼이나 해외 주식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언어의 장벽도 있고 잘 모르는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어느 종목에 어떻게 투자할지 참 난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해외 주식의 초보이신 서학 주린이부터 나 해외 주식 조금 해봤다 하는 분들까지 이 해외 주식과 관련한 재미있고 알찬 내용들을 말씀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그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관련해서는 최고 전문가로 꼽히시는 분인데요. 이 머니투데이 방송의 전문위원이시기도 하고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대표, 그리고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로도 계신 이항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항영입니다. 우리나라 종목도 엄청 종류가 많고 사실 우리나라 주식도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미국 주식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네. 도대체 이 미국 주식은 왜 해야 되는 건지. 네. 가장 쉬운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시장이 제일 오래된 시장 중에 분명히 하나가 되겠고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요. 미국 주식이 한 57% 정도 비중을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네, 그러니까 한 3분의 2가 약간 안 되죠. 절반은 조금 넘는 거니까 그만큼 압도적인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표성이 있죠. 아까 이제 모두 이제 진행자께서 이런 질문 하셨잖아요. 한국 주식만 해도 어려운데 미국 주식까지 뭐 영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업도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도 말씀드리고 얘기했고요.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 보시면 한 미국 기업 아는 기업 써보라 그러면 한 20개 정도 씁니다. 웬만한 분들이. 오히려 한국의 상장 기업 이름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쓰실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많이 주머니에 있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익숙한 기업이 많아요. 다만 미국 주식 투자로서 안 해보셨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딱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떤 주식이라도 인지조화를 하는 주식을 하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지조화? 인지부조화가 아니고? 인지부조화는 이거잖아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거가 그렇죠. 인지부조. 어렵게들 얘기하지만 저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지조화는 반대라는 경우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같이 가면 되는 건데 대부분의 미국 주식은 인지조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조화라고 하면은 내가 잘 알고 그리고 실적도 좋은 기업이 같이 주가도 간다. 그런 조화를 얘기하는 건가요? 실적은 그 다음에 보셔도 돼요. 그래요? 예, 다만 본인이 늘상 사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늘상 함께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찾아보면 대부분이 실적은 그 다음 얘기지만 실적도 꾸준히 좋아지는 기업이 또 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최근에 뭐 계속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 나스닥 역대 최고가 그리고 뭐 S&P 뭐 매일 신고가 경신 뭐 이런 뉴스 계속 나오는데 그 지금 들어가면 꼭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서. 미국 경제는 한마디로 상상 이상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보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백신 엄청 맞췄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상대적으로 빨라져 있죠. 우리로서는 또 불어있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바깥에서는 아니지만 미국 내, 영국 내 이런 데서는 팬데믹에 대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7월 4일 날이 미국은 최대 명절 중에 하나죠. 독립기념일인데 이번에 7월 4일을 코로나19로부터 독립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러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면 놀러 다니면 이제 미국에서 여행 가신 분들 중에서도 라스베가스나 아틀랜틱 시티를 많이 가시거든요. 라스베가스 향하는 비행기가 국내선에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전년 대비 4배, 5배가 늘어났고요.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서 우버나 리프트 같은 거 많이 타시는데 현실적으로 타시는데 지금 공항에서 많은 분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드라이버가 부족하다. 그 정도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맥주나 샴페인 이런 것들. 샴페인이 최근 4주 동안에 100% 이상 팔렸고요. 판매량이요? 판매량이 늘어났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거 말씀드리면 이제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름 수영복 있죠. 수영복이 지금 최근 4주 동안 800% 이상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사해 보시면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좋다라는 것 자체가 팩트가 되겠고 좋아질 뿐더러 좋아질 거란 기대감이 넘쳐 있죠. 그러다 보니 주식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좀 가고 있는 게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계속 매일 역대 신고가인데 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저희가 이제 네. 함부로 주식시장을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주식이란 거는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결국 실적의 변수라고 저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거나 꾸준하게 이제 정확히 보면 주당 이익이나 이익의 변수인데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면 주가는 좀 밀려서라도 올라가죠. 참고적으로 보면 다우지수는 1896년에 이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140년의 역사죠. 130년의 역사죠. S&P 500은 길게 보면 90년의 역사입니다. 1923년에 생겼고요. 나스닥은 1971년의 역사인데요. 제가 가끔 그래요. 미국 주식 너무 올랐으니까 좀 기다렸다 살까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기자님 들어보셨죠? 예.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140년을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농담을 말씀드리지만 항상 주가를 보실 때, 지수를 보실 때 많이 올라간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저도 많이 올라갔던 걸 부인하지 않아요. 다만 이익의 규모랑 같이 볼 때, 이익의 규모로 같이 보면 미국은요, S&P 500 기준을 보면 PR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PR이 오히려 작년 8월 말 9월보다 낮아져 있어요. 예상 실적 기준 PR. 그 뭐냐면 주가는 올라갔지만 이익 전망이 더 빠르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 주식의 흐름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S&P 500 기준을 보면 올해 2021년 S&P 500개 기업이잖아요. 주당 이익이요. 주당 이익이 지금 $178 정도 나옵니다. $178. 좀 더 쉽게 하면 $180 해도 되고 내년은 $200 정도 나와요. 내년 연말까지 주당 이익이. $200 곱하기 하면 뭐 25배다 PR이. 그럼 바로 그냥 5천 나오는 거고 너무 비싸다. 22배 준다 그러면 4,400이 나오죠. 뭐든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익이랑 같이 올라갔는지 이랑 상관없이 올라갔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주식은 편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죠. 그 영어 문제 제일 처음에 말씀.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예. 저는 영어 때문에 주식 못한다는 사람들 보면 죄송하지만 그냥 하지 마시라 그래요. 근데 그게 왜 말씀드리냐면 영어의 문제는 1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외국인 주식 투자가 엄청 외국인의 시세, 외국인의 수급 많이 보시잖아요. 한국에 와본 외국인이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한국에서 한국 주식을 하는 외국인 투자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3%가 와봤습니다. 3%? 예. 그리고 외국인이 그 외국인 투자가 중에서 한국말 하는 거 해보라고. 네. 왜 웃으시죠? 그러면 거의 그거 못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 정도 하죠. 감사합니다 네. 정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거에 비하면 한국 분들은 엄청나게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ABC 그 정도 알고 조금만 찾아보는 정도만 하면 되겠고 본인이 잘 아는 미국 기업 있죠. 그것만 하더라도 차고 넘친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많이 주식 갖고 있는 외국 주식 보면 뭐 테슬라 이런 건 당연히 있겠고요. 애플 이런 거 있는데 조금 보면 10위부터 20, 30위권에 보면 저도 사실 들어본 적도 없는 기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간다더라. 뭐 그 스펙 이런 걸 보면 진짜 이름 모르거든요. 네네. 그런 걸 많이 갖고 계시고 물린 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게임스탑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이건 미국 주식도 어렵다, 뭐 위험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위험한 걸 하셨네요, 그러죠. 본인이 아는 것만 하더라도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그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네. 아무래도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시장이 다르다 보니까 뭐 제도라든지 이런 건 여러 가지 좀 생소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그 시간이 좀 다르다는 게 그쵸.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시간 기준으로 미국 시간도 여러 시간이 있지만 뉴욕 증권거래소이기 때문에 동부 시간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가 정규장이 열립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밤 11시 반. 요즘은 이제 썸머 타임이기 때문에 10시 반이죠. 10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하고 있고요. 미국은 워낙 전 세계 사람들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정규장 외에도 좀 시작하기 전에도 좀 열어주고 시장이 끝나더라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프리마켓, 영어로 보면 프리마켓 그리고 애프터마켓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마다 약간 다르지만 미국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동부 시간 기준은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 반 정규장까지도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끝나고 나서도 미국 시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 시간은 우리나라 증권사는 다 다릅니다. 관심 있는 것들은 이제 수수료라든가 세금이 아마 상당히 머리 아프시고 또 하나가 이제 해외 주식이다 보니까 환율이라는 그렇죠. 것들, 환전에 대한 것들이 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먼저 이제 거래 비용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주식
수수료보다 약간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할 수 하는 것이 국내 증권사가 주로 다 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상관없으시지만 예탁원이라는 데도 이거 결제가 들어가고, 국내 예를 들어서 A라는 증권사가 미국의 뉴욕 증권사의 무슨 회원사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파트너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를 통해서 미국에 또 결제를 시키는 기관이 또 있고, 보관하는 데가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조금씩 다 비용을 가져갑니다. 수수료는 무조건 조금은 비싸다. 두 번째는 가장 큰 거가 이제 세금의 차이입니다. 세금이요. 우리나라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거래세라는 게 됩니다. 그렇죠. 해외 주식은 거래세라는 게 없어요. 대신에 양도 차익에 대한 걸 냅니다. 양도 차익세라서 쉽게 줄여서 양도세라는 걸 내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은 벌어도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매매 차익이 100이라는 게 발생하면 그거를 언제 신고하냐면 그 다음에 5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자진 신고를 하셔야 돼요.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내요. 다만 250만 원이 넘는 거 있죠. 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22% 세금을 자신 신고하게 돼 있어요. 배당은 원천 징수하고 들어옵니다. 배당은 15.4% 원천 징수하게 들어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해외 주식을 해서 작년에 100만 원 손실이었어요.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좀 잘해서 300만 원 이익을 냈어요. 이익절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 100만 원 손실한 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해주나요? 우리나라는 그거 안 해주죠. 그래요? 네, 우리 안 해주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 복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손익통산이 해외에서는 몇몇 나라가 그런 걸 해주는 데가 있어요. 몇 년치는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없습니다. 네.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그 미국의 이제 그 로빈후드 되게 유명하잖아요. 수수료 안 받는 걸로 또 되게 유명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사에 수수료 내는 거 아까우니까 로빈후드 계좌 만들어 보면은 어떻겠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가능한가요?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큰 집 가는 거죠. 큰 집이라고 하면은 불법입니다. 학교? 불법인데요. 불법인데 그거는 우리나라 외환관리법이라든가요. 그리고 증권거래법에 의해서 완전히 불법으로 돼 있어요. 한국인이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국적으로 해외 주식을 하는 거는 국내 증권사를 통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 되겠고요. 해외 주식은 한국 증권사를 통해서 무조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환율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주식을 샀단 말이죠. 그 달러를 바꾼 다음에 달러로 해갖고 해외 주식을 A라는 주식을 샀어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100달러의 주식을 샀어요. 그 당시에 환율은 예를 들어서 1,000원으로 샀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의 HTS나 MTS 보면은 평가 금액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평가 금액으로 보면 다 편의를 위해서 달러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증권사가 제가 알기에는 환율에 변동시켜서 가치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달러는 주가는 가만히 있더라 하더라도요. 반대로 이제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1,200원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갔어요. 즉 원화 가치가 약해지고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갑자기 나는 10만 원으로 생각했는데 12만 원을 벌려서 돈을 벌었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100달러라는 걸 변함이 없는데 반대로 원화 가치가 강해져서 1,000원이 900원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이는 것 같이 해서 10만 원이 아니라 9만 원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할 수가 있고 손해났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질문 제가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원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해외 주식으로 어떤 나라 주식 하셨던 간에 처음에 사셨던 그 화폐 가치 있잖아요. 그 달러면 달러로 보여드릴 거고 일본이면 엔화로 보이잖아요. 그걸로 평생 생각하시는 게 맞다. 환율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떨어진 것 같고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 나쁠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 그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앞서 이제 해외 주식 비중이 이렇게 커져 있고요. 요즘 이제 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주식을 웬만큼 달러나 엔화나 중국 뭐 다 갖고 유로를 갖고 있더라도 그게 여러분들 자산에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정도의 외화 자산 갖고 가야 돼요. 환율에 대해서 너무 오히려 고민하지 말라는 답을 항상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해외 주식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좀 종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필요하잖아요. 요즘에 뭐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뭐 교수님처럼 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런 뭐 채널도 있고. 근데 그거 말고 뭐 해외 사이트나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어떻게 좀 볼 수 있는지. 일단 유튜브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유튜브를 얘기하기는 약간 그렇지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시지 마시고 항상 이럴 때는 기본에 충실하시라는 말씀드려요. 한두 개 원칙적인 것만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있고요. 해외에서는 구글이 다 검색 시장을 다 꽉 잡았잖아요. 근데 파이낸스 쪽, 금융 쪽만은 야후 파이낸스가 여전히 대세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실제로 보면 모든 정보 있죠. 모든 정보는 야후 파이낸스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만 하나만 여러분들이 좀 시간 갖고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모든 정보, 여기 시청하신 분들, 우리 기자님이 물어보실 거는 에브리띵 100%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걸 봐야 되냐, 뭐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또 수많은 또 그런 것도 유튜브에 해놓은 분들이 있어요. 야후 파이낸스 보는 법. 말이 나온 김에 국내 HTS는 요즘 말로 보면 TMI라고 그래요. TMI? too much information. 네. 그러니까 too much information인데다가 too much뿐만 아니라 겹치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해외는 HTS라는 게 발달도 안 돼 있지만 야후가 됐건 이런 것들 뉴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랑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쉽게 해서 홍보성 기사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고요. 해외 미국 주식은 특히 유럽 주식도 마찬가지 선진국은 똑같은데 해외 주식에 거의 나오는 정보다라는 것은 금융사이트라는 것은 거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적에 관한 얘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HTS는 이제 뭐 외국인 기관 뭐 얼마 사고 팔았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그런 거예요. 해외는 예를 들어서 1억 달러 이상의 기간 투자가 1억 달러 이상 기간 투자가든 분기 끝나고 나서 45일 동안 변동 내용 공개하는 게 유일합니다. 미국은 실적 관련된 것밖에 뉴스가 거의 나오는 거 없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것은 몇 가지 용어만 되면 되거든요. 알파벳 알고 회사의 이름 알고 뭐 이익 증가 뭐 Q1, Q2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그리고 뭐 어닝 세일즈, 레비뉴, 매출 이런 것들 나오고 전망을 맞췄다, 높다, 그래서 비트했다, 미스했다. 그 정도 아주 간단한 영어. 해외 종목 관련한 애널리스트 사이트는 좀 어디가 있나요? 미국 주식 하실 때 가장 많은 주린이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도대체 왜 애널리스트 의견을 왜 이렇게 중시하느냐 얘기를 하십니다. 특히 한국 주식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애널리스트 의견을 믿지 않는 경우가 불신감이 있죠. 불신감이 많이 있으신데요. 네. 우리나라는 매도 의견이 찾을 수 없겠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중립 의견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거의 없죠. 네. 근데 미국은요. 예를 들어서 애플 있죠, 애플이요. 애플도 보세요. 애플도 보시면 매수 의견만큼 중립 매도 의견이 나옵니다. 바이 홀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바이 홀드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세일 의견도 나오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유명하잖아요. 매수 의견 지금도 뭐 $30, $100짜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 특정 의견보다는 그래서 해외 주식은 컨센서스를 보셔야 돼요.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는지. 몇 가지 사이트를 말씀드리면 가장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는 거가 팁랭스라는 곳이 있어요. 팁랭스. 네, 네. 거기 보시면 목표 주가 평균이 쫙 나온다거나 최근의 의견이 같이 보이는 거 있겠고요. 특히 마켓빗 같은 경우가 유명한 사이트인데 거기 들어가면 일정 기간에 모든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변동 내역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되시겠지만 일단 영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 HTS에서 그게 제공되는지부터 확인하시면 오히려 영어 부담 없이 바로 쉽게 찾을 수 있고 몇몇 증권사는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나 종목 같은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저는 애플을 사라 그럽니다. 레버리지 ETF, 뭐 인버스, 곱버스라고 하죠.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3박 4일 조선에서 말리고 있거든요.